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도 2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에는 1년으로 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대차 기간이 짧은 것도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위 법은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계약의 갱신 요구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임차인은 처음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10년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 조금 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요. 저도 사무실을 임차해서 임차인의 입장이 되니 편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있는데요. 다음 쇼츠에서 설명드릴게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예외 사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제일 중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지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2기의 차임 연체인데 비교해서 기억해 두세요. 이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이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전에 전대, 즉 세 얻은 것을 다시 세를 주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드렸어요. 5.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것도 당연하겠지요. 다만 경과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것도 임대차 계약의 본질상 당연한 것입니다. 7. 임대인이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임대차 계약 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미리 고지한 경우, 건물이 노후 훼손 멸실되어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가능합니다.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위의 갱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에 임대인을 응해야 하고요. 이는 10년까지 인정되어 상가 임차인의 지위는 상당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쇼츠에서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제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전의 쇼츠에서 연결됩니다. 임차인은 규책 사유 등이 없다면 10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보증금과 차임까지 똑같은 조건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차임의 증액에 대해서는 5%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만 보면 매년 보증금과 차임을 5%씩 증액한다면 마지막 임대차에 있어서는 처음 보증금과 차임의 약 1.55배, 즉 55%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9번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9 곱하기 5는 45%가 아니고 55%인지는 복리의 마법을 공부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5의 9제곱 마이너스 1은 1.05 곱하기 1.05 곱하기 1.05 곱하기 생략 마이너스 1은 약 0.55. 다음 쇼츠로 오세요.